자, 2024년도 건국대 모의논술 문제 해서 총 문안수는 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 3세트에서 5문제 정도 출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2세트로 해서 4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예상하기로는 아마 3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수학만 보기 때문에 3세트가 나올 것 같고 아마 마지막 세트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찌됐건 건대는 도형을 중시하는 학교고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도형과 미적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차근차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문제 1부터 문제 4까지 차근차근 해설 강의를 해드릴 텐데 아마 4번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역함수에 뭐 미분, 뭐 역함수를 가지고 적분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문제는 얘들아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 전에 그냥 시험 보듯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답안지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각자 이거 뭐 논술을 혼자 준비하건 아니면 뭐 어디 뭐 누구의 도움을 받건 간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다음에 첨삭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답안지를 작성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시문 1번에 문제 1과 문제 2 두 문제가 붙어 있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소문항 사이에 그러한 연계성이 다른 대학과는 달리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거의 독립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가부터 라까지 나와 있는데 다와 라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니까 결국 가와 나 이 두 가지만 읽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럼 먼저 제시문 가를 봤더니 문제를 푸는 과정에 코사인 법칙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줬죠. 제시문 가는 코사인 법칙. 그 다음 제시문 나를 보면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 A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당연히 미분했을 때 F'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데 X는 A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당연히 미분값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를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극값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극값을 파악할 때 미분에서 0 이걸 내가 찾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문 가와 나를 머릿속에 탁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제시문 다를 읽을 거고요. 제시문 다는 문제 1번입니다. 따라서 문제 1번 풀 때는 다만 읽을게요. 자, 문제 1번을 볼 텐데 제시문 다를 봤더니 삼각형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줬고요. A, B, C라고 줬죠. 자,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줬죠. 6, 7, 5. 여기가 5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세 변 위에 적당히 P, Q, R이라고 하는 점을 잡았죠. 자, 그래서 P, Q, R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잡았어. 잡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A에서 P까지 요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6이니까 요 길이도 3이다. 바꾸어 말하면 점 P는 A, B의 중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1대 1로 내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 1번 볼게요. 주어진 그림에서 삼각형 APQ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넓이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볼까? 전체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삼각형 APQ 요 넓이는 4분의 S래.
오케이. 그 다음 삼각형 BPR 요 넓이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죠? 아, 삼각형 CQR의 넓이. 자, 이 삼각형의 넓이요. 오케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딱 느꼈을 때 전체의 4분의 1, 전체의 3분의 1. 그럼 결국 이 질문도 이 분홍색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냐? 이걸 지금 우리한테 묻고 싶은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 분석 끝났고 사실은 뭐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미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테크닉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삼각형이잖아. 전체 삼각형이랑 분홍색 삼각형 봤을 때 공통각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각시가 얘들아 공통각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각시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즉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C는 2 곱하기 양변 5하고 7이죠. 그 다음에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 이게 얘들아 코사인 법칙이었잖아. 코사인 법칙이고요. 계산하시면 35분의 19. 자,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거든요. 아래쪽에 쓰기가 좀 그러니까 위에다 쓸게요. 사인 C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냥 사실 얘들아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바로 얘들아 계산하지만 논술에서는 어찌되었건 과정을 좀 서술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얘를 대입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야. 그리고 나서 연습지에다 부지런히 연습해서 계산하시면 35분의 11루트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그냥 이 정도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도 구했고 사인 값도 구했어.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자, 이렇게 될 거고요. 35 약분하고 나면 6루트 6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 6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냈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관심 없고요. 분홍색 넓이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이거든. 자, 그렇다면 볼게. 삼각형 APQ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 자 볼게요. 삼각형 APQ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요? S1이라고 할까? 어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답지에다 써주셔야 돼요. 자, 삼각형 APQ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자, 요쪽 변의 길이는 우리가 안 해. 3인가요? 그 다음 A에서 Q까지의 길이는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얘들아 요번엔 얘들아 끼인 각이 얘들아 A가 되니까 sin A가 되겠죠? 자, 요게 얘들아 S1인데 문제에서 얘들아 S1은 전체 넓이의 4분의 1과 똑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전체 넓이가 얼마라는 거 우리가 알았죠? 6루트 6인 거 알았죠? 맞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얘들아 우리가 우린 사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요 길이 알면 5에서 요 길이 빼면 요 길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린 AQ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거든. 따라서 직접 얘들아 전체 넓이를 갖고 오지 마시고요.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요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우리가 한번 써본다면, 즉 S를 우리가 한번 식으로 한번 나열해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자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되겠죠? 5 곱하기 6. 그 다음에 긴 각이 A죠. 요렇게 식을 세워야 이 식과 이 식을 우리가 비교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지울 수 있는 거 지우자. 2분의 1, 2분의 1 지워버릴 거고요. 그 다음 3하고 6 약분하면 여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sin A, sin A 깔끔하게 얘들아 약분되고요. 그러면 누구의 길이만 남죠? AQ의 길이만 남고요. 이쪽은요. 4분의 1이 있고요. 5가 있고요. 2가 있네. 그러면 2분의 5가 되네. 자, 그럼 얘들아 AQ의 길이가 얘들아 2분의 5인 걸 알았거든. 그럼 여기 볼게요. 전체 길이가 5야. 그런데 얘들아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5야. 그럼 이쪽 길이도 얼마야? 2분의 5야.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야? 점 Q는 AC의 무슨 점이다? 중점이다. 아, 여기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좋았어. 또 자, 요삼각형에 대한 분석은 끝났으니까 또 요삼각형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 길이는 3인 거 알고 있고요.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이번엔 각을 얘들아 B라고 놓을까? 그러면 자, 삼각형 BPR. 자,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얘들아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2는 자, 2분의 1 각 B를 기준으로 해서 양변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3이고요. 나머지 한 변은 B에서 R까지가 되겠죠. 곱하기 끼인 각은 요번엔 B가 되겠죠. 자, 요게 얘들아 S2죠. 그런데 얘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전체 넓이를 아까랑 똑같은 테크닉으로 요번에는 전체 넓이를 B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B를 기준으로 양변은 6하고 7이죠. 그리고 끼인 각은 sin B고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2분의 1, 2분의 1 지울 거고요. 3하고 3, 이거 미쳤어. 3하고 얘들아, 요거 약분하면 2가 될 거고요. sin B, sin B. 이렇게 서로 약분될 거야. 물론 답지는 얘가 이렇게 막 약분하지 마세요. 그냥 쓴 다음에 결론만 쓰면 되죠. 그러면 BR은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7이니까 3분의 1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림으로 잠깐 가볼게요. 전체 길이가 얼마였어? 7이었거든?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얼마야? 21이거든? 근데 얘들아 얘가 얼마야? 3분의 14야. 그럼 얘들아 요 길이는 얼마야? 3분의 7이야.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야? 7개, 14개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2가 되겠지. 아, 선생님, 요 길이는 즉 점 R을 C,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또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삼각형 우리가 원하는 거 C, Q, R의 넓이. 넓이를 우리가 S3이라고 하자. 그러면 S3은 볼까요? S3은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얘들아 뭐였어? 5의 절반이라며 중점이니까 얼마가 되죠? 2분의 5. 그 다음에 C에서 R까지의 길이는 얼마 나왔죠? 3분의 7. 그 다음 sin C는 얘다 칠판에 써있죠? 얼마? 35분의 얼마죠? 11루트 6.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자 5, 7에 35. 그 다음에 뭐야? 뭐지? 2, 3은 뭐야 이게 2, 2, 3 곱하면 12. 12하고 12 약분되네. 약분돼서 얘들아 의외로 깔끔하게 얘들아 얼마 나오죠? S3는 얼마? 루트 6, 2, 다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 구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체 넓이가 얘들아 6루트 6이었는데 즉 루트 6 6개 있었는데 얘는 루트 6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해 갈까요? 해서 그냥 문제 1은 재심은 가에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걸 이용해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잠시 정리한 다음에 문제 2번 같이 공부하자. 자, 이번에는 이어서 문제 2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문제 1번과 문제 2가 한 세트에 들어가 있고요. 주어진 도형이 똑같아. 아까랑 똑같거든요. 아까랑 똑같아서 문제 1번에서 썼던 결과 하나만 갖고 올게. 전체 넓이가 아까 얼마였더라? 루트 6이 몇 개 있었죠? 6루트 6. 요건 얘들아 문제 1번에서 이미 우리가 구한 결과잖아. 맞아요? 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A와 B 사이에 적당히 점 P를 찍어라. 그런데 P가 A점은 안 된다. 즉 무슨 얘기야? P하고 A가 겹쳐버리면 이쪽 변의 길이가 안 생길 테니까 길이는 생겨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 다음 A하고 C 위에 적당히 점 Q를 찍어라. Q를 찍는데 역시 Q는 뭐는 아니다. 역시 Q도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요? Q도 A는 아니다. 즉 Q하고 A가 겹치면 이 길이가 안 생기니까 결국 이 길이가 생겨야 되고 이 길이가 생겨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하고 Q를 연결해라. 연결하면 작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저 삼각형이 전체 넓이를 2등분하고 있는 거다. 즉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 얘들아? 6루트 6이었거든? 그럼 얘들아 2등분 했으니까 요 넓이가 얼마야? 3루트 6이다 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정을 해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선분 P에서 Q까지의 길이. 요 빨간 길이요? 네, 빨간색으로 써줄까? 자, 요 길이 얘들아 뭘 구하라고 돼 있죠? 최대 최소를 구하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뭐 하라는 거죠? 적어주세요라고 돼 있고 자 볼게. 선생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제1시문에 나에 뭐라고 돼 있었지? 극값은 미분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미분 통해서 극값들 찾고 그 다음 최대 최소니까 적당히 범위 만들고 그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이걸 우리 보고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냥 문제가 그냥 편안해. 사실 뭐 기발한 발상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자, 삼각형 APQ요. 자, 요 넓이가 3루트 6인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 자, 요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끼인각이 얘들아 A니까 A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얘를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봤더니 A에서 P까지 내가 이 길을 내가 지금 모르니까 이거 미지수를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변수 도입 그 다음 A에서 Q까지의 길이도 몰라. 따라서 적당한 변수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논술이니까 서술을 해줘야겠죠? A에서 P까지의 거리 그걸 X라고 합시다. 이 얘기는 내가 논술할 때 엄청 많이 하는 얘기잖아.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변수의 범위를 표시할 것. P하고 A가 겹칠 수는 없어. 그 말은 X가 0일 수는 없다는 뜻이야. 즉
그 다음 P하고 B는 겹쳐도 돼. 그럼 만약에 P가 B까지 오게 되면 X의 길이는 6까지 가능하겠네. 이렇게 변수의 범위를 반드시 표현할 것. 또 A에서 Q까지. 그걸 Y라고 넣을까요? 역시 Q하고 A는 겹칠 수 없대. 그 말은 Y가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야. 그 다음 Q가 얘들아 C하고 겹칠 수는 있어. 왜? 아무런 말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모든 대학교에서 출제 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수식과 한글을 적당히 섞어서 채점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답안지를 만들 것. 모든 학교들이 요구하는 답안지 구성이야.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조사들 써서 문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논술 준비잖아. 자, X하고 Y를 설정했어. 그러면 자, 삼각형 A, P, Q의 넓이 자,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사인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제심은 가에서에다 코사인 법칙 나왔고 사실은 문제 1에서 우리가 한번 썼던 테크닉 아닌가? 맞죠? 따라서 일단 답지에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 즉 이걸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답안지에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냐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A를 구해봅시다. 코사인 A를 구하게 되면 이번엔 얘들아 5하고 6이 양변이죠.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산수를 빠른 속도로 하시면 5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얘들아 사인은 아까랑 똑같죠? 사인은 얘들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구하잖아.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돼서 5분의 1을 얘들아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5분의 루트 24니까 2루트 6. 자, 요게 선행 단계로 일단 답지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사인 값이 얘들아 5분의 1루트 6이야.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xy 그 다음에 사인 a가 얘들아 5분의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워질 거고요. 따라서 얘들아 x 곱하기 y 곱하기 얼마가 되겠구나. 5분의 루트 6이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3 루트 6. 3 루트 6이니까 루트 6과 루트 6 약분하게 되면 결국 5분의 xy가 3이네. 따라서 얘들아 xy는 얼마구나? 15구나 라는 걸 우리가 딱 알아버렸어. 요 정도 푸시면 일단 이 문제는 전반부는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누구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지? P에서 Q까지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였는데 어차피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양수잖아. 길이니까 양수거든. 그러면 PQ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요 PQ 길이를 제곱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다시 PQ가 되겠지. 이런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PQ가 얘들아 무슨 수라는 게 확실하니까 양수라는 게 확실하니까 쓸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테크닉이야. 그렇다면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삼각형 APQ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자
삼각형 APQ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자, PQ의 제곱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PQ인데 어차피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얘가 제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 우린 제곱의 최대 치수를 구할 거고요. 마지막에 거기다 뭐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 씌우면 될 거다. 자, PQ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코사인 A. 자, 요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가 얼마였어? 15. 15였거든? 그러면 15 곱하기 2는 얼마야? 30. 그 다음 코사인 A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해봤잖아. 얼마였죠? 5분의 1. 그럼 3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얼마야? 6이 되겠죠. 아, 이 식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불편하죠. 문자가 두 개거든. 변수가 두 개니까 아, 조건식을 이용해서 변수를 줄여야겠다. 단 변수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 그 범위를 잘 체크하자. 자, 여기 보면 x하고 y를 곱해서 15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y는 x분의 15가 될 거야. 그럼 여기 y 자리에다가 x분의 15를 탁 대입하는 순간 y라고 하는 글자가 사라지면서 변수가 x로 통일돼. 하지만 조심하셔야죠. 뭘 조심해야 돼? 새로운 범위를 체크해야 한다. 자, y는 어찌되었건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y는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였지? 0보다는 크고 얘들아 누구?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y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뭐야? 얘하고 얘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 x는 0보다 크다였는데 대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위가 만들어진 거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x의 새로운 범위가 생긴 거야. 따라서 자, 여기서 y 대신에 x분의 15를 대입할 거야. x분의 15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x제곱분의 15의 제곱이 얼마야? 225. 자, 변수 하나 통일했고요. 이때 x의 범위는 뭐야? 3에서 6까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이제? 얘들아 봐봐. x에 대한 식이 나왔고요.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어. 이 안에서 우리가 뭘 구할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양끝값과 그 다음에 극값의 크기를 서로 비교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재심은 나에서 극값은 미분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아 얘들아?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PQ의 제곱 얘를 우리가 fx라고 놓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놓을까요? 여기다 쓸까?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닫힌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답, 거기다 얘들아 맨 마지막에 뭐 붙여주시면 루트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 자, 그러면 보자. 일단 미분해 볼까요? 자, 미분하게 되면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분수가 나왔네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225 곱하기 2 뭐 이렇게 되려나? 그 다음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리고 얘들아 왠지 극값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살짝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야? 0이라고 놓을 거잖아. 맞아 얘들아? 그렇다면 자, 통분해야 될 거고요. 2로 묶을게. 2가 있으니까 묶을 거고요. 그 다음 x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통분할 거야. x의 세제곱으로 통분할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 x의 4제곱 마이너스 225. 225는 얘들아 뭐의 제곱이었죠? 15의 제곱이었어.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는영은 뒤에 붙일까? 그러면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x의 세제곱분의 2배 할 거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인수분해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보자.
x는 어차피 3과 6 사이야. 양수. 따라서 얘들아, 결국 부호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 요 2차식이 결정하겠죠. 요 2차식이 결정할 거고요. 저 2차식만 우리가 살짝 답지 쓰지 마세요. 살짝 표시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5고 여기가 루트 15인데 어차피 나의 관심은 3과 누구 사이야? 6 사이인데 3과 6 사이에서 얘들아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네. 그러면 선생님 루트 15에서 극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런데 논술 답지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극대나 극소는 증가표를 쓰거나 아니면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다는 걸 반드시 서술해 주어야 한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증가표까지 쓰는 건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가 도함수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도함수로 가면 이렇게 된다. 라고 쓰신 다음에 자, 우리 어차피 루트 15가 답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루트 15의 왼쪽에서는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15의 오른쪽 양수가 나오잖아. 양수가 나오니까 x는 얼마? 루트 15에서 함수 fx는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서술해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값들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3을 대입한 함수값, 6을 대입한 함수값, 그 다음에 루트 15를 대입한 함수값. 이렇게 얘들아, 3개를 대입해서 제일 큰 거, 최대, 제일 작은 거, 최소. 하지만 조심하셔야죠. 거기다 뭘 씌워야 한다? 루트를 씌워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하면 될 것 같거든? 자, 마무리 계산을 해보자. 자, 먼저 아까 얘가 지웠다. x가 얘들아 3에서부터 6까지야. 그러면 3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얘들아,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최소값만 구하는 문제였으면 산술기하 쓰는 게 맞지. 근데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최대값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심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서 문제를 풀어버리신다면, 미분하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논술에서는 과감하게 감점을 당합니다. 반드시 과정을 밟아달라는 얘기거든. 따라서 자, 3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9야. 9에서 얘들아 6을 빼면 얼마지?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뭐죠? 3을 대입하면 3의 뭐야? 제곱이고요. 그 다음 225는 얘들아 15를 2번 곱한 건데 그러면 3하고 15 약분하면 5가 되겠고요. 3하고 15 약분하면 5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 얼마야? 25에다 3도 하니까 얼마가 되지? 28이 되겠네. 선생님 3을 대입하니까 28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얘들아? 오케이, 다시요. 끝값이 6이었잖아. 6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36에서 6을 빼니까 얼마? 30. 자, 6의 제곱이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15의 제곱이요. 자,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4분의 25, 4분의 25, 4분의 25하고 30하고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4분의 120에다 얘들아 25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145.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 다음 또 얼마 대입해야죠? 극값 갚는 포인트가 얘들아 얼마였어? 루트 15였죠. 어떡하지? 말 어떡해? 자, 15를 대입하면 15를 제곱하래. 쉬운데? 15를 제곱하면 얘들아 15야. 루트 15를 제곱하면 15고요. 6을 빼니까 얼마야? 9가 되겠고요. 의외로 쉬운데? 루트 15를 제곱하면 15고요. 위에 있는 225는 15의 제곱이고요. 그럼 얘들아 얼마 나오죠? 24 나오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제일 작은 값은 누구죠? 24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제일 큰 값은 얘하고 얘 크기 비교하면 얘가 크기가 크죠. 맞지 얘들아? 따라서 얘들아 얘가 최대, 얘가 최소인데 이걸 답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 지금 우리가 구한 건 PQ야, PQ의 제곱이야. PQ의 제곱이었잖아. 따라서 얘들아 결론. P에서 Q까지의 무슨 값? 최대값을 자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 되겠네. 여기다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145 그 다음에 PQ의 뭐 최소값을 24에다 루트 씌우면 되겠네. 루트 24, 4, 6에 24, 2루트 6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정답이 되겠죠. 사실 이 과정도 가만히 보시면 그래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잘 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점을 당하지라고 한다면 변수를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위, 변형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풀이 과정에서 변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변수를 줄여 어떨 때 변수가 줄어들죠? 대입하거나 치환할 때 변수가 줄어드는데 그때는 반드시 새로운 범위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입하면서 x의 범위가 3에서 6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면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는 양끝값과 극값을 비교하면 된다. 이 정도의 내용들은 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렇게 작은 디테일한 것들, 문제가 쉬울수록 답안지는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되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칠판 정리하고 다시 또 풀겠습니다.